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쉽지 이런 거니까.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이슈입니다. 이번 주제는 구취인데요. 양치하고 스케일링하고 구강 청결제도 사용하는데도 구취가 난다면 이번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마스크 착용이 벌써 2년을 넘어가면서 구강위생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주변을 봐도 예전보다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마스크 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구취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환자들과 구취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구강 내 세균이 문제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왜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구강 내 유해 세균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의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휘발성 유황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계란 썩은 냄새죠. 이런 화합물들을 만드는 박테리아들은 보통 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양치를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또한 유산이 역류하거나 장내 세균의 이주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물론 양치를 하면 구취의 7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식초수나 죽염수로 입을 헹군다거나 오일 플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코코넛 오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5분 뒤에 뱉어서 입안의 세균을 세척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구강 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구강 내 유산균을 이용하기도 해요. 유익균인 유산균이 자리를 잡으면 유해균이 그만큼 자리를 덜 잡거나 또 염증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유해균의 황화합물 생성을 억제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논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구취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인데요. 153개 연구 중에 기준을 충족하는 3개 연구를 조사한 결과 구취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양치질을 잘 했는데도 구취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구강 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강 내 위생이 좋은 편에 속하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는데도 구취가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요. 이미 장내 환경이 유해균이 자라기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치를 해도 유산균을 먹어도 구취가 없어지지 않는 건데요. 그럼 유해균이 자랄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습담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장내 환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혀와 대변의 상태를 보면 되는데요.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고 부어 있고 또 축축하고 대변은 무른 상태의 변을 하루에 1~2번씩 보는 거, 이 상태를 습담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혀 보신 적 있나요? 구취가 심하거나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혀 상태죠. 이 백태는 양치를 해도 2~3시간 지나면 또 바로 다시 생기기도 해요. 생리학적으로는 혀의 상피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주기가 길고 박테리아가 많이 살면서 음식물이 끼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 건데요. 흥미롭게도 한의학에서는 이런 혀를 보고 습담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바꾸지 않으면 구취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습담이란 뭘까요? 습담이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말해요.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상태를 얘기해요. 이런 습담의 상태에 열이 더해진 습열이라는 상태도 있어요. 이건 사우나 수증기 같은 후텁지근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습열 상태에서는 황련, 황금, 황백, 치자 이런 청열 조습하는 약재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진단 없이 먹기에는 좀 위험하고 또 너무 쓰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황련 해독탕 정으로 처방받아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습열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 습담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율무예요. 율무는 한약재명으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인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혈중, 지질, 혈당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아클멘시아 뮤시니필라 같은 유익균주의 비율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쥐실험에서 우리가 복용하는 유산균으로도 이 유익균주의 비율이 올린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산균을 먹어도 의인을 먹어도 같은 유익균주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구강 내, 장내 세균총의 상태를 좋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최신 지견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논문을 보면 율무가 아쿠아포린의 결핍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아쿠아포린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일종의 문인데요.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분이 과잉된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이동시키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설사든 부종이든 수분의 분배가 원활하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수분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고요. 이를 해결하는 게 이 아쿠아포린을 조절하는 한약인 셈이죠.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인체 내 수분의 평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율무차를 수분을 빼는 차라고만 알고 계시면 반만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수분을 조절하는 약재인 거죠. 그래서 습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율무를 먹고 부종이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물사마귀로 고생하는데 율무 다리물을 먹고 없어졌다는 얘기. 이것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수하고 소종하는 율무로 수분을 재배치시키면 사마귀는 없어지고 피부는 촉촉해지고요. 우리는 한의학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생활에 실천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아쿠아포린의 결핍을 막는다는 효과로 증명이 된 셈이죠. 다시 습담이 왜 구취를 만드는지로 돌아와 볼게요. 생리학적으로 풀어진 변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보시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몸에서 됨직하게 하루에 한 번 보는 몸으로 변하게 되면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하게 돼요. 장내 세균층의 변화가 오면 유해균은 줄어들고 노폐물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맞아요. 율무예요. 아쿠아포린의 결핍을 막는 율무가 변을 됨직하게 만들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습담이라는 병태가 개선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설태가 줄게 되고 줄게 되면 구취가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율무만 먹으면 구취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습담으로 인한 구취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취는 있는데 변이 무르지 않고 오히려 변비이신 분들은 율무가 맞지 않는 거죠. 사실 한의학에서는 팔강변증이라고 해서 구취를 만드는 이유가 습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년의 여성에서 체액이 고갈되는 음어증일 때도 입이 마르면서 구취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혀의 상피세포들이 많이 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설염이 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세포들이 상하고 면역계가 교란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음어증이 뭐야 하신다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어 상태는 이렇게 색이 붉고 태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설통까지 있으면 비타민 B12의 결핍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구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한번 셀카로 혀를 찍어보시고 부은도 타고 물기가 많고 태가 있는데 변이 무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 밥만 먹으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율무차를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